남자가 당신에게 집착할 때 숨길 수 없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당신이 그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관심 없다는 신호로 잘못 읽어왔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비밀스럽게 집착할 때 매번 그것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며 쫓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그 신호를 어디서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놓쳤을까?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잘못된 신호를 찾습니다. 남자가 명확하게 감정을 드러내길 기다립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고 칭찬하고 항상 곁에 있고 싶어 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집착할 때, 즉 당신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을 때 그는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누군가의 집착 대상이 되는 순간 당신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평온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에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그 느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자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 척 행동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착이란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덤한 척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척해도 행동이 진실을 누설합니다. 특정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행동 하나가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저는 그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의 감정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표면적인 말과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자와 감정에 대해 제가 임상에서 수십 년간 관찰해온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될 때 뇌가 그녀에게 다가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심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안에서 만들어내는 감정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며 삽니다. 침착하게, 절대 완전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처럼 보인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을 쌓습니다. 무엇을 보여줄지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모든 통제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루 중 불현듯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가 같은 감정이 아니라면, 그걸 이용하면 내가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두려움들이 그를 당신에게 달려오게 만들지 않습니다. 더 높은 벽을 쌓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감정에 맞서 싸우는 중에도 그는 당신을 별것 아닌 척 하려 해도 그의 행동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에너지, 거리를 두려하면서도 여전히 당신 쪽으로 움직이는 작은 방식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직접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끌릴 때 의식이 맞기 전에 무의식이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몸의 언어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것들은 통제하거나 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집착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자동 반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의 행동을 이끄는 것을 알면 어디서든 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관심한 태도가 거절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당신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의 집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읽습니다. 그의 집착을 드러내는 단 하나의 행동은 그가 당신과의 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얼마나 자주 대화하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대화가 일어날 때 그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신중하게, 의도적으로 통제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와도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 대화에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고 어느 정도 친밀감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연결감을 느끼면 갑자기 그가 물러납니다. 주제를 바꿉니다. 농담을 합니다. 대화를 끝낼 이유를 찾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그 선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는 그것을 차단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것입니다. 그의 뇌는 당신과의 대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당신과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특히 진짜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수록 당신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척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계를 만듭니다. 대화를 표면적으로 유지합니다.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을 안전지대에 머무릅니다. 이 행동이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는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는 아무 주제로도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는 이 지속적인 감시, 이 인식, 이 통제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당신과의 대화를 관리해야 할까요? 당신이 그냥 또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것입니다. 생각 없이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과의 대화가 그가 숨기려는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반복해서 관찰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채 경계를 만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제한합니다. 너무 취약해지지 않도록 표면적으로 유지합니다. 너무 강렬해지기 전에 상호작용을 끝냅니다. 이것은 방어기제입니다. 그가 당신과의 대화에 이 방어기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당신이 그냥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의 대화질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알아챘을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쁜 긴장이 아닌 뭔가 억눌린 것 같은 에너지, 더 말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같은 그 긴장이 바로 단서입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게 느끼면서 평범하게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의 느낌입니다. 이 행동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더 신중하게 관리할수록 그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대화는 그냥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집착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과의 모든 대화는 신중하게 탐색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가 당신과의 대화를 가능한 것보다 짧게 유지하거나 자연스럽게 가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표면적으로 유지하거나 좋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항상 끝내는 것처럼 보인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힘을 가진 것들로부터만 자신을 보호합니다. 대화 통제는 그가 하는 것의 표면일 뿐입니다. 이 행동이 왜 그렇게 드러내는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남자가 당신에게 집착할 때 당신과의 대화는 단순한 사교적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평범한 대화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그것을 그토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방식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 당신을 만나거나 이야기할 것을 알 때 그의 뇌의 일부는 이미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평범하고 영향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이 준비 작업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 어조,
몸의 언어, 반응을 의식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당신과 너무 편안해지거나 너무 열려있거나 너무 진실되어진다고 느낄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그 지속적인 자기 모니터링은 지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당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화 후에 그는 그것을 다시 돌려봅니다.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너무 관심 있어 보였는지 아닌지 분석합니다. 당신이 말한 특정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대화 후 처리가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그가 이야기한 또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멈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나면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가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깊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아마 당신이 그에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봤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화가 자연스럽게 더 의미 있는 영역으로 흘러갔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는 빠르게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농담을 할 것입니다. 안전한 것으로 주제를 바꿀 것입니다. 갑자기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난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 전환의 속도가 단서입니다. 그가 그 깊이를 알아챘고 느꼈고 즉각적으로 그것에서 물러나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물러남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더 깊은 대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면, 그 연결이 발전하도록 허용하면 그의 감정이 드러날 것임을 압니다.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통제를 잃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멈춥니다. 제가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 두려울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까이 올 수 있는지에 보이지 않는 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감정이 강할수록 그 한계를 더 신중하게 유지합니다. 그의 대화 관리는 전형적인 감정적 거리 유지입니다. 단체 환경 대 1대1에서의 그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단체에서는 당신 주변에서 더 편안하고 더 수다스럽고 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만 있으면 갑자기 더 경계하고 더 신중하고 더 통제됩니다. 왜일까요? 단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1대1에서는 당신과 그만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바로 그가 피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들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드러내고 그의 진짜 감정과 생각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아마 표면 아래에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도 피할 것입니다. 그 피하는 주제들은 사실 그의 취약성의 지도입니다. 대화의 타이밍도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당신에게 더 열려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마 늦은 밤에는 조금 경계를 내립니다. 아마 당신과 더 진정한 대화를 더 기꺼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물러납니다. 신중하고 관리된 버전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열린 것과 닫힌 것 사이의 그 전환은 그가 싸우고 있는 전쟁을 보여줍니다. 당신과 연결되고 싶은 것과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 사이의 전쟁을. 이런 방식으로 그가 당신과의 대화를 관리하는 것을 본다면 깊이에 신중하고 흐름을 통제하고 전략적으로 끝내고 특정 주제를 피하는 것을, 이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사실 집착의 증거입니다. 대화 관리는 한층에 불과합니다. 그가 당신과의 대화에서 공유하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의 대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조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가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쏟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아마 꽤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 필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선택적입니다.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것을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너무 열심인 것처럼, 너무 관심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너무 영향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버전을. 이 선별 자체가 엄청난 칭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의견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이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드러내는지 의식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필터링 되었습니다. 그가 공유하는 모든 의견은 고려되었습니다. 그가 주는 모든 정보는 전략적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그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리기 시작하다가 자신을 잡는 순간들을. 당신과 진짜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자기 보호가 작동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이는 순간들을. 그 거의의 순간들이 매우 드러냅니다. 당신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보호받아야 할 필요 사이의 전쟁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에게 무언가를 나눌 때 그의 반응도 보세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 개인적인 것을 말할 때, 그에게 취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 깊게 들을 것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세부 사항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속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취약성으로 당신의 취약성에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열리면 그는 받아들이지만 같은 수준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은 전략적입니다. 그는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삶, 생각, 경험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같은 접근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그 접근을 주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더 알릴수록 당신이 더 많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당신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취약성은 보통 양방향으로 흐릅니다. 한 사람이 열리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상호 공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감정과 싸울 때 그 패턴을 깨트립니다. 당신의 취약성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패턴의 그 단절이 사실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하는 질문들도 신중하다는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 주말,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더 깊은 질문은 피할 것입니다. 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 그가 피하려는 친밀함의 수준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조금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나요? 대화가 실제로 끝나길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작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지나요? 떠나기 전에 혹은 대화가 끝나기 전에 망설임의 순간이 있나요? 그 망설임이 그의 진짜 감정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일부는 당신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보호가 이기고 어쨌든 끝냅니다. 그와의 대화 끝의 에너지가 아마 어딘가 미완성된 느낌일 것입니다. 더 말할 것이 있었던 것처럼,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더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안 한 모든 것들이, 연결하고 싶었지만 억누른 모든 방식들이,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숨긴 모든 감정들이, 그 미완성된 느낌이 사실 표면을 뚫고 나오려는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핵심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당신과의 대화를 이렇게 신중하게 관리할 때, 깊이와 취약성의 경계를 만들 때, 상호작용의 흐름과 타이밍을 통제할 때, 그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제로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략이 없고 계획이 없고 신중한 모니터링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화를 다시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의
진짜 감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할 진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계산됩니다. 조종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대화는 그가 탐색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과의 모든 순간은 그의 뇌가 중요하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정신적 에너지, 그 모든 신중한 관리, 그 모든 전략적 통제가 정확히 얼마나 많이 당신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증명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행동을 봅니다. 통제된 대화, 감정적 거리, 신중한 경계들, 그리고 그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남자는 아무것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볍게 유지합니다. 그게 그가 느끼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제가 바로 단서입니다. 관리가 증거입니다. 신중한 대화 탐색이 첫 번째 장소에서 통제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통제되어야 할까요? 그의 감정, 그의 끌림, 그의 집착. 또한 이 모든 통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계에도 불구하고, 모든 표면적인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돌아온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계속 대화를 시작합니다. 계속 당신에게 이야기할 이유를 찾습니다. 계속 나타납니다. 집착에 대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멀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통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상호작용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통제된 참여의 그 패턴이 사실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당신과의 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 삶에 당신이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균형 잡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할 때만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당신을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하지만 그는 당신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 행동에 대해 이해해야 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 이 수준의 자기보호는 지칩니다. 결국 무언가는 무너집니다. 그가 감정과 싸우는 것에 지쳐서 경계를 내릴 것이거나 거리가 너무 커져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통제 자체가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캐주얼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당신에게 영향받는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든 단일 상호작용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만큼 그의 머릿속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중한 대화 관리, 통제된 깊이, 전략적 경계들, 모니터링된 취약성.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그에게 중요한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머릿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로 증거입니다.